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2020년도 경기 초등임용에서 0.3배수로 최종 합격했고요. 현재는 경기도에서 현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뾰뇨쌤입니다. 임용 1차 스터디에 있어서 제가 다른 분들보다 좀 더 다양한 스터디 경험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요. 제가 종류별로 어떤 스터디가 도움이 될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면 도움이 될지 이제 막 임용을 시작하시는 우리 수험생분들께 도움을 주고 싶다는 생각에 이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스터디에 대한 궁금증이 이 영상을 통해 해결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잠깐 제가 퀴즈를 준비했어요. 다음 중 뾰뇨가 초등임용을 준비한 1년 동안 경험했던 스터디를 골라주세요. 자, 골라주셨나요? 정답은? 네, 저는 이 6가지 스터디를 다 경험해 봤고요. 이거 이외에도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이 스터디도 전화 스터디를 하나만 한 것이 아니라 3, 4개를 하는 등 정말 다양한 스터디를 진행했고요. 그 이유를 물어보신다면 저는 공부 시간 외에 제가 조금 쉬는 시간이나 또는 공부가 도저히 집중되지 않아서 비게 되는 시간들에 스터디를 통해서 제가 반강제적으로라도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스터디를 최대한 다양하게 많이 진행했습니다. 다 장기적으로 진행한 건 아니고요. 짧게 한 달 스터디, 3주 스터디 등등 단기 스터디와 장기 스터디를 고루 진행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스터디에 대해서 내가 스터디를 하면 좋을지 하지 않아야 할지 또는 스터디를 한다면 어떤 스터디를 하면 좋을지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많은 동기분들과 후배분들의 고민, 우선 스터디를 꼭 해야 할까요? 이것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스터디에 대한 장단점을 비교해 봅시다. 장점은 가장 큰 것은 첫 번째, 규칙적인 공부 습관이 형성된다는 겁니다. 저는 밴드 스터디를 통해서 아침 기상과 취침 시간에 공부한 내용을 인증하는 스터디를 진행했는데요. 이를 통해서 다른 분들이 내가 공부한 내용들을 보게 되니까 좀 더 아침 더 일찍 일어나고 또 일찍 자면서도 많은 공부를 해낼 수 있도록 더 집중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요, 빠른 시간 안에 넓은 범위를 복습할 수 있다는 건데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이 초등임용이라는 것이 과목이 정말 많고 학년도 6학년으로 내용이 방대하기 때문에 혼자서 공부할 때에는 시간이 아무래도 늘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친구와 함께 전화 스터디 등 대면 스터디 등등을 진행한다면 오늘 우리 1시간 안에 국어 다 돌리자 이런 식으로 약속을 정해놓고 빠른 시간 안에 내가 미처 보지 못한 또는 놓친 부분들을 복습할 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세 번째는 놓친 부분 채워넣기가 가능해요. 위와 약간 연결되는 내용인데요. 아무래도 내용이 많기 때문에 지도서의 작은 부분이나 혹은 중요한데도 내가 미처 깜빡하고 보지 못하거나 까먹고 넘어간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을 친구의 질문이나 또는 대답을 통해서 확인하고 다시 복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교를 통한 긍정적 영향이에요. 자기가 혼자 공부할 때 좀 늘어지고 자기 스스로 합리화하게 된다라는 친구들은 이런 스터디를 통해서 다른 친구들이 이만큼이나 공부했네, 나도 좀 더 열심히 해야겠다 등등 비교를 통한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물론 단점도 존재합니다. 스터디를 진행하다 보면 아무래도 다른 친구와 함께 시간을 정하고 또 그 시간을 할애해야 하기 때문에 혼자서만 공부할 수 있는 나의 계획에 따른 스스로의 공부 시간은 감소할 수밖에 없죠. 하지만 저는 이런 부분을 만약 고민하신다면 스터디를 하시라고 할 것 같아요. 친구와 함께 스터디를 1시간 또는 30분 이런 식으로 짧게 정해 놓는다면 그런 혼자 공부할 시간에 대한 큰 부담적인 감소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이것 때문에 많이들 고민을 하세요. 공부 스타일이 다른 스터디원. 저 같은 경우도 한번 대면 스터디를 시작했던 친구와 저는 되게 세세하게 세부적인 내용까지 보는 스타일인데 친구는 크게 보고 세부적인 것에 집착하지 않는 스타일이었어요. 결국에는 스터디를 한 달 정도 하다가 그만두고 다른 스터디원을 구하게 되었는데요. 그 이후에 구한 스터디원과는 너무도 잘 맞아서 끝까지 즐겁게 스터디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 부분 매우 중요해서 나랑 정말 잘 맞는 스터디원이 아니라면 계속해서 계속 참아가면서 진행하지 않고 중간에 그만둬서라도 잘 맞는 스터디원을 구하셔야 할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스터디를 위한 공부로 변질된다는 겁니다. 주변에서 이런 친구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내가 지금 임용 공부를 하려고 하는 건지 스터디를 하기 위해 벼락치기를 하는 건지 모르겠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지금 저희는 임용을 합격하기 위한 공부를 해야 하는 건데 아무래도 스터디에
좀 더 시간을 많이 할애하게 되면 오늘 스터디는 국어 하기로 했는데 하면서 스터디에서 하게 되는 과목만 계속 공부하게 되면서 나 스스로 세운 계획을 따라가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스터디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만 계속해서 공부한다든지 아니면 스터디에서 다루는 방식만 따라가다 보면 나 스스로의 공부를 잃을 수 있다는 점 늘 유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장점과 비교되는 부분인데요. 비교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 사실 이거 너무 안타깝지만 주변에서 많이 봤습니다. 내가 만약 다른 사람들과 공부에 대해서 비교를 하면서 스트레스를 받는 스타일이라면, 예를 들어서 난 이만큼밖에 못했는데 저 친구는 저것도 안다고? 저 친구 지금 단권화도 있는데? 이러면서 불안감을 느끼고 공부에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스터디를 하는 것보다 못하다고 생각해요. 따라서 이 비교로 인해 내가 부정적인 영향을 많이 받을 것 같은지 혹은 아니면 긍정적인 영향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은지를 스스로 객관화해서 판단을 한 후 스터디를 진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스터디를 하기로 마음 먹으셨다면 스터디에 제가 임했던 다양한 스터디들에 대해서 장단점 그리고 제가 추천하는 스터디의 방법을 총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스터디가 나와 잘 맞을까? 먼저 스터디의 종류가 너무 많아요. 멤버 구성부터 해서 종류, 방법, 활용법까지 너무너무 다양한데 하나씩 우리 파헤쳐 보도록 합시다. 먼저 첫 번째는 멤버 구성입니다. 자, 누구와 스터디를 하면 몇 명으로 할까요? 자, 먼저 누구와도 정말 중요해요. 이거 누구와? 보통 초임공 카페나 춤파 또는 현역분들은 교대 내에서 친구들과 많이 하실 텐데요. 저는 너무 친한 친구분들과 하는 것에는 살짝 반대합니다. 아무래도 공부에 있어서는 시간 효율이 매우 중요한데 너무 친한 친구와 하다 보면 공부 내용 외적인 이야기에 많이 시간을 할애하게 될 수도 있고 또는 식사 시간 등등 아니면 놀러 가고 싶다는 마음이 더 커지는 등 공부에 있어서 마음을 빼앗길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많이 존재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열심히 공부하시고 공부에 의욕이 많으신 그리고 나와는 너무 친분이 많진 않은 분이 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몇 명으로는 2인, 3인, 4인을 저는 다 거쳐봤어요. 저는 전화 스터디는 2인으로 했고 대면 스터디는 4인으로 하다가 2인 스터디로 바꿔서 진행을 했는데요. 그리고 논술 스터디는 3인 스터디로 진행했습니다. 다 장단점이 뚜렷한데 저는 2인 스터디를 1차 스터디에서는 가장 추천합니다. 4인 스터디를 하다 보면 아무래도 나 혼자 대답할 수 있는 시간, 나 스스로에게 할애되는 시간이 되게 적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2인 스터디를 하게 되면 끊임없이 둘이서 주고받기 때문에 내가 직접 대답을 해서 내 공부를 확인받을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확보됩니다. 그래서 저는 1차에서 문제 내기나 질문하기 스터디라면 2인 스터디를 추천드리고요. 만약에 논술 스터디를 하신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논술은 최대한 많은 사람들의 첨삭과 평가를 받는 것이 내가 좀 더 완성된 논술을 쓰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3인 또는 4인 스터디를 진행하기를 추천드려요. 시간 재고 논술 쓰는 것도 4명이서 할 때 좀 더 긴장감도 있고 더 열심히 시간 내 쓰도록 임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문제 내기나 질문은 2인 스터디, 전화도 2인 스터디, 그리고 대면으로 논술하거나 밴드 카톡으로 논술 스터디를 할 때는 3, 4인 스터디를 추천드립니다. 대면으로 3인 스터디를 하면 한 명이 애매해지는 경우가 되게 많아서요. 저는 대면으로 한다면 짝수로 하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은 스터디 방법이에요. 이거 정말 많이 고민하시죠? 저는 대면 스터디는 일주일에 한 번, 2시간씩 만나서 했고요. 전화 스터디는 5개 정도 했던 것 같아요. 모형 통함기 스터디, 내체표 통함기 스터디, 성취기준 통함기 스터디 등등등 전화 스터디는 제가 끊임없이 한 달 또는 2달 아니면 짧게는 일주일 스터디도 했어요. 시험 직전에 일주일 동안 모형을 하루에 한 바퀴씩 계속 돌리는 스터디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이 대면 스터디는 아무래도 얼굴을 보다 보니까 내가 몰래 책을 보고 대답하거나 혹은 부족한 부분이 부끄러워서 무언가를 참고하는 것을 방지하고 온전히 내가 공부한 것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집중해서 준비하게 된다는 장점이 있고요. 전화 스터디는 전화로 진행되니까 다른 데에 시간을 빼앗기지 않고 빠르게 회독수를 늘려나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밴드 스터디의 경우에는 저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아침 기상과 취침 인증 스터디를 진행해서 공부 습관을 잡는 데에 매우 도움이 되었고요.
자, 이렇게 세 가지 설명드렸고, 카톡 스터디, 이 카톡 스터디는 제가 백지 인증을 하는 스터디를 진행했어요. 백지 인증 스터디는 뭐냐면 제가 오늘 공부한 내용을 백지에다가 그냥 다 써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쓴 거를 한글 파일이나 PDF로 저장해서 카톡에 올립니다. 이걸 통해서 저는 단톡방에서 다른 분들 거를 보면서 아, 이런 분들은 백지 스터디에 이런 내용까지 공부하시는구나. 내가 이런 부분은 빼먹었구나. 아, 이런 부분도 공부해야겠구나 하는 등 내 공부 내용들을 보완해 나갈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이 공부 어플 스터디는 사실 처음 저는 좀 어색해서 많이 활용하진 않고 한 여름방학에 흐트러질 때 잠깐 활용했는데요. 제 공부 시간을 남들과 공유하게 되기 때문에 하루에 앉아있는 순 공부 시간을 늘리는 데에는 상당히 효과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으로 투데잇이 있죠. 투데잇. 제가 마우스라서 지금 글씨를 잘 못 쓰네요. 투데잇이라는 어플이 있는데요. 이런 어플을 통해서 내 공부 시간을 늘리려고 하시는 분들께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스터디 종류 어마무시하죠. 저는 먼저 문제내기 스터디, 기본적인 거죠. 저는 밴드 스터디로 문제내기 스터디를 먼저 시작했어요. 이 밴드 스터디는 꾸준히 총론이나 통합 등등 외워야만 하는 내용들에 있어서 빈칸을 뚫는 밴드 스터디를 진행해서요. 매일매일 5문제씩 문제를 내고 그것에 대한 답변을 댓글에 쓰는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이걸 통해서 제가 시험 때 실제로 빈칸 채웠던 내용들이 기억 속에 새록새록 떠오르더라고요. 공부에 되게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태그도 걸어두면 나중에 시험 직전에 태그를 눌러서 모아서 공부했던 내용들을 빈칸 뚫기로 확인해 볼 수 있다는 장점도 있어요. 그리고 또 문제내기 스터디는 전화를 통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1시간 안에 국어 1회 독하기 아니면 수학 1회 독하기 등등 전화로 빠르게 회독수를 늘릴 수 있다는 점 활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문제내기는 전화, 대면, 밴드, 카톡 모두 가능합니다. 기상인증 하루공부 인증 스터디를 제가 캡처해서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임용이 끝나면서 그 방이 폭파돼서 더 이상 캡처를 할 수가 없게 됐네요. 이거는 제가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공부하는 페이지를 사진 찍어서 올리는 스터디였습니다. 그리고 하루 공부는 제가 플래너에 적은 오늘 공부 내용들을 인증하는 거였고요. 벌금 제도도 있었어요. 벌금은 기부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모의고사 제작 스터디는요. 이 밴드에서 진행했는데 이렇게 바로 올리는 것이 아니라 한글 문서로 모의고사 형식의 문제를 일주일에 10문제씩 내고 각자 다 푼 다음에 일요일에 답안을 공개하는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도움 많이 됐어요. 이거는 시간이 부족해서 7월까지만 진행했습니다. 모형 총론 줄줄 암기 스터디. 자, 여기 내체표인데요. 제가 이렇게 내체표를 직접 만들기도 하고 모형과 총론도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컴팩트하게 만들어서 이거를 잠깐 보고 있다가 다시 뒤집고 전화로 쭉 통암기를 해보고 상대가 이거 틀렸다 하면 다시 뒤집어서 빨간색으로 체크해 놓고 통화가 끝난 후 제가 빨간색으로 체크한 부분만 다시 한번 스스로 확인해서 완벽하게 공부량을 메꾸는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백지 타이핑 스터디는 카카오톡으로 오늘 백지로 타이핑한 것을 사진 찍어서 올리는 방식으로 또는 한글 파일에다가 타이핑해서 올리는 방식으로 진행했고요. 어떤 부분에서 제가 백지 공부 내용이 조금 부족했는지 다른 친구들의 백지를 보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논술 첨삭 스터디는 제가 밴드로도 진행하고 카톡으로도 진행하고 대면으로도 진행했는데요. 대면으로 만나는 것도 논술은 꼭 해야 해요. 왜냐하면 대면으로 만나서 논술 스터디를 하다 보면 시간 안에 쓰는 연습이 길러지는데요. 그걸 안 하고 밴드나 카톡으로만 하다 보면 시간 안에 논술을 못 쓰게 되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시간 안에 함께 모여서 10시부터 11시 이렇게 시험 시간 비슷하게 맞춰서 논술을 쓰는 연습을 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논술 첨삭은 밴드나 카카오톡을 통해서 최대한 다양한 분에게 평가와 첨삭을 받고 이를 반영해서 다시 한번 논술을 써보는 그 과정이 되게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자, 이거는 뭐냐면요. 저는 이렇게 공부를 하다가 아래에 헷갈리거나 또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스스로 Q&A를 적었어요. 그리고 나서 전화 스터디에서 문제 내기를 할 때 이 부분 위주로 상대의 친구에게 문제를 내주곤 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저도 제가 필기한 내용을 다시 보면서 익힐 수 있고 친구에게도 친구가 미처 빼먹을 수 있었던 세부적인 내용을 물어봄으로써 함께 더불어서 긍정적으로 되게 시너지 효과가 많이 발생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터디의 효율적인 활용법이에요. 이건 정말 중요한데 스터디는 수단일 뿐입니다. 스터디가 목적이 되어서는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저는 밴드 스터디를 통해서 공부 습관을 확립하는 용도로 사용하기도 했고 또 인강 복습용으로는 전화 스터디와 대면 스터디를 통해서 함께 문제 내기를 진행했고요. N회독용을 위해서 전화 스터디로 통암기를 진행했습니다. 통암기를 진행하기도 하고 또 N회독이니까 오늘은 국어 1시간 안에 다 돌리자, 영어 1시간 안에 다 돌리자 약속을 정해놓고 어떤 날은 세부적인 부분 위주로 또 어떤 날은 크게 중요한 부분 위주로 함께 협의를 해서 정해서 N회독을 전화 스터디로 진행하고자 했고요. 물론 전화 스터디로 회독을 딱 끝났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스터디가 끝난 후 스스로 복습하는 시간까지 마친 다음에야 N회독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아까 방금 합쳐서 말씀드렸는데 통암기 확인용, 모형, 내체표, 성취기준 교육과정 등의 통암기 확인용으로 전화통화를 통해서 서로 틀린 부분을 짚어주고 빨간 표시한 부분을 다시 한번 스스로 전화를 끊은 후에 안 보고 이야기해보는 활동을 통해서 통암기를 확인했습니다. 나중에 10월쯤에는 시간이 없어서 통암기를 직접 한글 문서나 엑셀 문서에 빈칸 뚫은 파일을 구해서 그 파일 안에 스스로 쳐보고 스스로 한번 맞는지 확인해보는 걸로 대신하기도 했어요. 마지막 문제풀이용은 모의고사 만들었다고 말씀드렸죠. 7월까지는 모의고사 형식의 문제를 만들어서 서로 풀어보는 활동을 진행하기도 했고 그 이후에는 8, 9월에는 직접 만들어 볼 시간은 부족했기 때문에 이미 만들어진 문제들을 다시 한번 복습하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생각보다 시간이 길어졌네요. 너무 많은 것들을 여러분에게 한 번에 말씀드리고 싶다 보니까 시간이 생각보다 길어졌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스스로 하는 공부가 진짜 공부라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스터디가 주가 되는 것이 아니라 꼭 나만의 공부 시간을 확보하신 후에 보조수단으로만 스터디를 활용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주객전도가 되면 안 돼요. 이전 영상은 2차 면접 전에 꼭 봐주면 좋을 팁이었고요. 다음 영상에서 궁금하신 것을 댓글로 남겨주신다면 제가 최대한 구체적으로 다 답변도 드리고 도움도 드리고 또 많이 질문해주신 것들에 대해서는 영상도 촬영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 영상을 봐주신 여러분 모두 합격하실 거예요. 남은 시간 지치지 않고 쉴 때 쉬어가면서 화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